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시작 헬스투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전문성과 대중의 소통으로 닥터 헐크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김경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몸 건강과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게 되니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워낙 유명하시고 방송도 많이 배웠는데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엄청 기쁩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많이 뵀었지만 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네, 팔씨름 국가대표이자 닥터 헐크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제가 운동 워낙 좋아하고 또 많이 불러졌다, 이렇게 또 탄탄한 몸이 됐다니까 헐크의 변화처럼 네. 몸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그 모습이 닥터 헐크를 닮았다고 해서 제가 닉네임을 했고요. 또 한 10가지 이상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세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건강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아서 자세와 건강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해서 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맛있는 한의사라고 해서 요리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또 한의사입니다. 요리 잘하는 요생남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요리도 어떤 계기로 요리까지 하게 되셨어요? 예, 원래 제가 번초학 박사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전라도 출신이어서 또 음식을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산에 사는 식물들을 먼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또 약선 요리라고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건강을 찾는 이제 이런 걸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40대에 맛있는 한의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고 한 12편 정도 찍었는데 그게 또 SRT에서 방송도 되고 그러면서 요리도 좋아하는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또 소리도 하시잖아요. 우연하게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됐고 지금은 또 한의사로 구성된 한의합창단의 구성 멤버로서 또 요즘에 성악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네. 팔씨름 국가대표라고 저는 네. 그런 국가대표가 있는지 몰랐지만 네. 국가대표를 이렇게 가깝게 만나보는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팔씨름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된 것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힘이 좋았는데요. 92년도에 이제 홍삼원 팔씨름 대회를 나갔어요. 제가 22살에. 거기서 이제 8강까지 들어가는 기염을 통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팔씨름 문화가 없었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팔씨름하는 커뮤니티를 들어가게 됐고 40대부터 본격적으로 팔씨름 국가대표로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벌써 한 15년 정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적인 질문인데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 여성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팔씨름도 체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급이 이게 있어요? 보통은 10kg 단위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 세계 대회를 나가면 거의 5kg 단위로 대회가 오른손, 왼손 다 열립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하는 거죠. 이 남자 정체가 뭘까?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한 10명 이상의 인생을 살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이러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40대 초반에 뭐 배둘레를 우연하게 이제 많이 먹고 왔는데 배를 타면 와이프한테 재보라 그랬어요. 근데 46인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40바지를 입었는데 설마 46인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랫배에서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죠. 이쪽에 자료 화면 띄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쟀더니 46인치인 거예요. 또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이 피곤했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되게 건강상 안 좋았고 제가 늦장가를 가다 보니까 아이가 좀 어렸어요. 한 4살 정도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딱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도 너무 어리니까 아빠로서의 위치도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았지만 그래서 이제 딱 단단하게 마음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 텐데. 제가 또 했다 하면 뭔가를 또 하는 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몸무게를 한번 빼보자. 그때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참 긴 기간을 거의 뭐 100kg, 110kg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으니까 상당 시간을 지내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빼게 됐는데 돕기가 심한 거죠. 제가 뭐 하나 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도 되게 중요했고요. 또 평소에 제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건강한 해서 다이어트. 운동과 동시에 식이 조절하면서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엄청 있었죠. 딱 첫 번째로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머리 스타일의 투블럭이 그때 벌써 10년 훨씬 넘었죠.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런 머리를 깎은 거죠. 네. 지금 거의 아저씨 스타일이었거든요. 이게 바지 같은 경우도 통바지 이렇게 펑퍼짐한 거 입고 다녔는데 딱 달라붙은 바지를 입었던 게 또 그때였고요. 그 다음에 몸매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몸매가 드러나게 입는 그런 스타일도 변화가 됐던 것 같고 일단은 당당함이나 자신감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이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또다시 제가 표현하는 말이 운동, 운명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을 찾게 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을 사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럼요. 그렇군요. 그 박사님께서는 독특한 치료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 뼈, 자, 운, 약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치료 철학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뭐 원래 보통 사람이 오면 어디가 아파서 오면 어떤 약 줄까요? 라고 해서 거꾸로 금뼈 자운약, 약부터 생각하거든요. 뭐 먹어야지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운동하시라고. 금뼈 자운, 그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에 한번 운동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들 하죠. 근데 운동을 막상 하려니까 운동하시는 분은 좀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운동을 하려면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자세. 자세를 또 해준. 그러면 자세를 그럼 어떻게 자세를 바꾸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추나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뼈를 교정하는 쪽으로 가죠. 뼈를 우두둑 우두둑.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뼈를 교정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뼈만 교정하면 과연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근육, 예를 들어서 근육이 뼈를 틀어놨으면 뼈만 제자리 잡는다고 근육이 제자리 잡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된 근육만큼은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뼈를 제대로 잡고 그 뼈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 바른 자세가 취해진 이후에 운동을 해야지만 그때 이후에 그걸로도 안 됐을 때에 약을 쓰시면 된다. 네. 그러면 약을 처방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오시면 일단은 자세나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약부터 권하기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이 운동으로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약으로 제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경우는 약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급성 같은 경우는 이런 금뼈 자운까지 해서 어느 정도 치료하고 부족한 부분을 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박사님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고질적인 허리 치료 때문에 네. 그 유명한 그 박사님 병원을 찾아가 뵙고 싶다 그랬더니 병원에 오지 말라고 네. 하면서 운동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던 거군요. 박사님께서 오늘 제가 일전에도 참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인터뷰를 통해서 한창의 하트, 네. 이 브로치를 달고 계세요. 네. 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브로치를 보는 사람 아마 남성 시청자들은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네. 제가 이제 일반 방송을 할 때도 이걸 착용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은 좀 그래도 봐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등치가 커졌을 때는 일단은 환자분들이 위압감을 느끼죠. 너무 강해 보인다. 또 말 한마디를 해도 또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강한 기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어떤 하고요. 분의 아이디어였을까? 이게 제가 처음에는 보타이도 지금 하고 있지만 보타이나 뭐 다양한 걸 해봤는데 요게 가장 그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세요. 제가 이게 귀염둥이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부드럽게 환자들한테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트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랑으로 제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PR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하트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오늘에야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 걸 오늘 여쭤본 것 네.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도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년 들어서 운동을 결심하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도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잘못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10가지 이상의 운동들 해봤다 했잖아요. 네. 다양한 운동을 하다 보니
그 운동들의 각각을 할 때는 이게 바른 자세일 것 같고 막 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섞였을 때 그 모든 거에 적용되는 자세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찾아진 이후에 그 자세를 취하면서 제가 바디빌딩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접목해서 해보다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좀 바른 자세로 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더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이도 운동하다 보면 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몸 전체가 무너진 걸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을 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 중심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운동을 할 수 있다.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를 항상 볼 수 있는 눈들을 이렇게 취해서 하시면 운동이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성인들이 이렇게 다리를 교차해서 이렇게 네네네. 앉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네. 훨씬 편한데 이건 네. 나쁜 자세일까요? 일단은 보통의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바로 보시면 다리를 꼬면 안 된다. 안 골반이 된다. 틀어진다. 네. 뭐 짝짝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정 자세를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계속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발이 꼬는 것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좋지 않은 자세이긴 하지만 한 자세로 계속 있으니까 문제고요. 한 다리 올렸다 또 반대 다리 올렸다. 고관절이 풀려질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그 상태에서 굳어버리고 한쪽으로 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몸의 불균형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어서 한쪽으로 꽈으면 또 반대쪽으로 꽈주고, 그리고 앉아만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앉았다 섰다 누웠다 뛰었다 걸었다 이런 자세들이 계속 변화를 주는 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바른 자세에 제가 특급 비밀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됩니다. 좀 디테일하면 좀 깊지만 일단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펴져야 됩니다. 가슴이. 우리가 거북목 같은 경우 있는데 턱을 당겨라. 안 됩니다. 절대 턱이 당겨지지 않아요. 가슴이 펴져야 턱도 당길 수가 있죠. 일단 가슴을 펴는데 세 가지. 가슴을 펴라. 그 다음에 턱을 당겨라. 턱이 이렇게 쭉 나가 있으면 가슴 폈다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거북목처럼 이상하게 일자목도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자세로 핸드폰 많이 봐요. 가슴은 펴져 있는데 고개가 쭉 빼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구분등보다 평평등이 많아요. 펴진 상태에서 고개를 내밀면요 등이 평평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요즘 핸드폰 시대가 되면서 등이 평평해져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고, 또 하나 가슴을 펴지고 턱이 당겼는데 등이 이렇게 딱 굽어져.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허리에 힘주라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허리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 아랫배 치골 부위. 옛날에는 이걸 단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배꼽 밑에 치골 뼈 있거든요. 그 부위, 거의 복행근이 붙어 있는데 그 아랫배 밑에 부분에 살짝 힘 주면 돼요. 어느 정도 힘을 주냐면 살짝 쥐는 정도 있잖아요. 요런 정도만 세게 힘 줄 필요 없어요. 살짝 쥐시면 자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을 먼저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아랫배 힘 주고, 요 포인트를 꼭 잊지 마시고요. 근데 왜 가슴을 펴야 되느냐라고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가슴을 얼마큼 펴야 되는지를 폈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을 쭉 어깨를 뒤로 돌려서 쭉 갇혔죠. 이 상태 힘을 후 릴렉스. 뒤로 보내는 힘을 버리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앞으로 구겨지면 안 됩니다. 폈다가 힘을 빼라. 근다고 해서 뒤로 제껴 있으면 이것도 가슴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바른 자세 한다고 뒤로 했다가 힘 빼시고요. 턱도 당기려고 해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 보면 뒷목이 굳어요. 일자목이 오히려 역시자는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턱을 당겼다가 힘을 살짝 푸세요. 턱을 당겼다가 살짝 힘 푸고, 긴장으로부터 이완된 상태여야 되고, 허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허리를 앞으로 쭉 당겨 보세요. 당겼다가 앞으로 보내는 힘을 살짝 버려보면 허리에 힘이 쫙 빠진 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세는요 사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힘을 주는 곳이 딱 어디뿐이다? 아랫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슴에는 뼈 있어요 없어요? 뼈 있죠. 뼈가 있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 없어요. 턱을 당길 때도 목에 힘을 주면 돼야 하는데요, 목뼈가 있기 때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허리도 보세요. 허리에다 힘을 주라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저도 바르체에서 허리에 잔뜩 힘을 주는 건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허리를 쫙 당겼다가 허리는 뼈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뼈는 힘 주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배, 복부 부위는 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주지 않으면 상체가 굽어질 수밖에 없고, 굽어지면 모든 자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까먹고 아랫배에 살짝 힘만 주셔도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작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한다면 아마 건강한 운동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펴라. 가슴을 펴라. 턱은 두 당겨라. 번째는 턱은 당겨라. 세 번째 허리가 아니라 배, 아랫배. 치골 부분을 아랫배에 힘을 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네. 하면은 이런 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몸이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그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운동법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구조 운동법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력 운동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동작이 있다면 예, 운동을 하는 어떤 순서로 운동해요라고 할 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다, 근육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목적에 따라 조금 변화될 수 있지만 요 세 가지 요걸 느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즉 관절이나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워밍업, 관절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죠. 그래서 워밍업을 가볍게, 워밍업을 하실 때는 과하게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관절이 좀 풀릴 정도로 관절에게 풀어주시는 워밍업을 첫째 해주시고요. 그거는 보통 5분 이내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근력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을 수축하는 과정으로 하게 돼서 근육이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특정 부위 근력 운동을 하시고 나면 보통 옛날에 근력 운동을 다 끝내고 그냥 끝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력 운동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 하고 나면 마지막에 또 이게 중요합니다. 쿨링 다운이라고 요즘에는 워밍업과 비슷하게 쿨링 다운을 하시는 분이 많죠. 저는 그 방법으로 냉온욕을 많이 하거든요. 운동 끝나서 막 땀이 나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막 피곤이 오고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이게 찬물로 샤워를 딱 하게 되면 빠져나가던 땀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이 확 수축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 그 F1 운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드라이버들도 그거 한 번 하면 보통 5kg 가까이 살이 빠져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얼음물 속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때 정신이 바짝 깨면서 몸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제가 무술을 오래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무술을 뭐 몇 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딱 무술 끝나고 나면 폭포수 밑에 내려가서 찬물을 맞게 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던 걸 설기,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축기, 기를 모을 때 써요. 그래서 찬물 딱 샤워하고 나면 기가 갑자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싹 단전에 모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쿨링 다운도 꼭 생각하시고 마지막 운동 끝나면 난 찬물이 싫어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성분들 특히. 근데 꼭 차갑지 않더라도 시원한 물로 쿨링 다운 해주신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원리가 한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한 조길이라고 해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해주고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요. 겉이 속다. 겉은 시원하게 하고 속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원리에 맞춰서 하신다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이 속다. 겉은 시원하게 하고 속은 따뜻하게 겉바 속촉은 들어봤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겉바속촉에서 얻은 말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요즘 강연에서 보면은 그 박사님께서 맘 근육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 마음의 근육이 구조만큼 마음의 구조도 아주 중요하다. 몸의 구조만큼 마음의 구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까 금뼈 자원약을 치료면에서 말했는데 마음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근력이 없으면 요즘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마음의 근력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다가도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면 자꾸 이렇게 돼요. 아무리 바른 자세 원리를 알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즉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 영적 건강이 되게 많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뒷목이 뻣뻣해지죠. 등도 뻣뻣해지죠. 온몸이 굳어요. 아무리 바른 자세를 해도요. 그거는 목석과 같고 석당과 비슷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가 굳어버리는 거죠. 또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면 어때요? 처진단 말이에요. 자세가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자세가 무너지면 너 바른 자세 해야 돼. 나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절대 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근육도 단단하게 서줘야만 몸을 잡아주는 이 육체적인 바른 자세도 취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자신감 또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 고난이 있죠. 있죠. 방금도 있으셨죠? 이게 자주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고난은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어려움이 있죠. 모든 걸 도전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고 이제 크리스천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예. 고난일 뿐이다. 고난인데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신감, 당당함으로 갑니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당당해야지만 가슴도 펴져요. 이렇게 돼요. 이 마음이 우울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해지는 마음으로 가슴 쭉 펴고 지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유입니다. 여유. 당당함만 있다 보면 너무 그게 자신감, 자존감이 너무 늘어나서 이게 자칫 약간 너무 자만심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여유예요. 여유. 여러분들 산이 높고 만물이 다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있다 하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안 돼요. 이런 게 공기처럼 여유죠. 우리가 수묵화를 보면 그림을 막 검게 그렸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백의 미라고 하죠.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슴을 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힘을 빼는. 이게 여유예요. 턱을 당겼죠? 그럼 긴장하잖아요. 힘을 빼셔. 이게 여유예요. 허리에 힘을 줬죠? 허리 힘을 살짝 빼는 것도 여유입니다. 당당과 여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요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로부터 이완 상태거든요.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고 딱 사람 이렇게 서 있는 분들 계세요. 이거 굳어요. 이건 목석이죠. 이 상태에서 힘을 릴렉스하는. 이 릴렉스 상태가 오히려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이제 당당함과 여유. 이 두 가지를 가진다면 마음 근육을 기르는 데는 아주 특별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강연 중에서 화를 다스리는 3단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는 이거 도저히 막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근데 화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병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 화병 많으시네요. 이러면 저 화 없는데요?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 화 안 내거든요. 그래서 화병을 화내는 분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분노 안 한다고. 이런 분들이 화병이 많으세요. 이 화병의 화라는 거 불화자예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덩어리가 막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날 때 어때요? 가슴에 불 나였나요? 나죠. 나죠. 왼수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을 때 화나요? 안 나요? 아우, 화납니다. 나죠.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화나는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벗어난다. 회피요법 피하기입니다. 일단은 다투는 일이 있어요. 막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마주보면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거나 막 공부를 하는데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막 일을 하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럴 때는 회피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 그 공간을 벗어나고요. 마주하는 사람하고 잠깐 뒤돌아서 잠깐 있다 보자라고 하면 이 분노의 한 80%, 90% 이상이 잠깐 동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주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왼수하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때 잠깐 뒤돌아서서 있으면 되거든요. 먼저 피하시고요. 근원적으로 불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가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이거 꺼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토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법. 이 토납법이 뭐냐면 숨을 쉴 때요. 여러분들 씩씩대요, 안 돼요? 식대죠.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이 수다 떠는 것도 토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이 수다 떠고 나면 가슴에 화가 좀 사라지지요. 이걸 못해서 남자들이 요즘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가슴에 화병으로 남자들 말하면 남자놈이 뭘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토납법 가장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은 게 일반적 호흡법이나 명상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토납법은 입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로 들여 마셨다가 입으로 이 간신비피신에 따라서 하를 할 거냐, 호를 할 거냐, 흐를 할 거냐, 쉬를 할 거냐 되게 다르지만 외울 필요 없으세요. 아무거나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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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하든지 쉬 하든지 이 소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 목에다 씩씩대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슴에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예 불이 없게 하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인의 단계에 올라야 되긴 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우리가 보통 명상하라 그러면 명상에 뭐 특별하게 호흡을 하고 좌선을 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긴장으로부터 이완한 거고 방심이라고 합니다. 놓을 방자 마음 심자.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요 단계입니다. 즉 뭐냐면 욕심을 내놓고 상대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막 편해요. 나 요즘에 막 운동하려고 했는데 나는 또 오늘도 먹었어. 막 그럼 화가 나지요. 그럴 때 명상법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하루 도전했잖아. 이런 거에 한번 자신을 기대를 좀 낮추면 돼.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됐어. 라고 하면 어때요? 화가 덜 나요. 내 남편이 집에만 들어와도 뭐 다행이지.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이 시간에 들어와야 돼. 뭐 해야 돼. 기대치가 높아지고 욕심이 늘다 보면 이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낮추는 게 명상법입니다. 앉아서 호흡만 한다고 명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심, 기대감을 잠깐만 내려놓는다면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근원적으로 덜 생길 겁니다.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세 가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부터 피한다. 피하라. 이것만으로도 80%에서 90%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 토나법.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나간다는 상상으로 내쉬면 됩니다. 호흡을 바꾸어 본다. 세 번째, 명상을 한다. 이것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는 방심, 네. 마음을 내려놓는다. 기대치를 조금 낮춘다. 네. 우리가 실천 가능한 따뜻한 실천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천법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호 박사님의 하루 루틴 네. 궁금합니다. 하루 루틴요. 그 낮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지육신 움직이는 게 좋고요. 밤은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낮 동안에는 열심히 지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가볍게 합니다. 하루에 뭐 해야 될지 딱 눈 뜨면 명상하고요. 명상 끝나고 나면 아침에 출근해서 하기 전에 운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운동법의 순서대로 운동을 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몸으로 환자를 보게 되죠. 그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죠. 몸의 활동을.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주로 명상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기대치가 낮추기 어려워요. 그쵸? 돈도 벌어야 되지. 아니면 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렵고요. 밤에는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명상을 주로 한다거나 그래서 하루를 가름하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다 보면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명상이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식어요. 여러분들 잠 못 주신 분들 있죠? 그렇죠. 네, 불면증인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의 온도를 1도 낮춰라. 즉 머리를 덜 쓰면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잠 안 오거든요. 예민해지고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보들은 엄청 잘 잡니다. 아무 데서나. 그래서 제가 바보처럼 살면 머리가 열이 축 꺼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름이든 사시사철에 바깥 온도는 약간 낮고 등은 따시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 끝나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한조결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피부를 시원하게 하면요 머리 온도가 꺼지면서 잠도 잘 자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저는 명상을 하고 마지막에 누워 자면 잠도 꿀잠을 잘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 가볍게 하고 하루에 일찍 뭘 할까? 그다음에 운동하고 하루 내내 열심히 살다가 저녁이 되면 머리 쓰는 일, 뭐 배우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통해서 하루를 가름하고 저녁에 잠이 드는 이 과정을 하게 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원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건강해야겠다라는 결심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박사님, 이미 포기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미 포기한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면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면 되고요. 포기도 하나의 기운이죠. 포기도 그만큼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포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거든요. 네.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다가 다시금 또 용기를 내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꿈을 꿨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설악산을 올리려고 할 때 설악산 꼭대기에 오르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설악산 꿈도 안 꾸신 분들이 더 많다. 신발끈을 묶었으면 이미 간 거예요. 다시 풀었어도 또 묶으면 될 수 있거든요.
그 설악산 앞에 가서 뒤돌아올 수도 있어요. 또 중턱기쯤 갔다가 발목이 다치면 또 내려와야 될 수 있어요. 꼭 꼭지에 내가 목표라는 꼭대기에 오르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그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포기는 사실은 10명 중에 9명은 포기를 합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 시작을 40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저 자신에게 약속했던 게 제가 1년에 20kg를 넣었다 뺐다를 10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9번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1년마다 해마다 20kg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하고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세시고요. 그 포기했던 용기만큼 여러분도 다 용기, 포기 똑같습니다. 그 용기 가지시고 도전하신다면 절대 실패 없이. 실패는 끈도 묶지 않고 용기를 갖지 않았던 것이 실패이지 가다가 좀 멈추는 건 괜찮습니다. 또 쉬었다 가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포기한 여러분들 스스로 질책하지 마시고요. 뭐 오늘 좀 지나고 또 내일부터 또 달려가시면 되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그 당당함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의학계의 이단아 닥터 헐크 김경호 박사님의 향후 미래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꿈이 여러 가지인데요. 계속 도전하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말고 묻어놓지 말고 꺼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신 달란트를 끊임없이 꺼내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건강한 아름다움의 말처럼 주제처럼 사실은 저 혼자만의 건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키워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좀 써본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참 많은 도전을 하면서 얻었던 지식들을 좀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글, 책을 하나 써놓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꿈 하나 꾸고요. 저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계속 꿈꿉니다. 오늘과 다른 또 내일을 꿈꾸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가끔 포기하고 또 용기 갖고 나갈 겁니다. 오늘은 김경호 원장님과 함께 구조가 몸을 만들고 그 몸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운동이나 관리보다는 내 몸이 놓여 있는 구조와 일상의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투유 이유리였고 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김경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건강한 구조와 변화가 새해 들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